오늘 첫 주제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그리고 오자가 났습니다. 조희연입니다. 조시자연자 조희연씨. 조희연 후보를 도운 사람들이라는 연구 주제로 푸른닷컴 대표, 통계 전문가, 우리 시대를 앞서서 바라보는 전영준 대표를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푸른한국닷컴의 전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말씀대로 좀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내보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아쉬워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결국은 못해서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을 다시 탈환을 못했습니다. 다들 아쉽죠. 근데 왜 탈환을 못했는지,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계속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영 교수님을 지지했습니다. 도왔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또 경선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매도를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교체에서 추진한 후보 단일화 과정이 거기서 불복하고 했다. 아니 후보 사퇴했는데 또 왜 나왔느냐. 뭐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뭐 나머지 두 분들이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 사실 박선영 후보가 지나치게 매도를 당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감 선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선거를 이기려면 복귀를 한번 해야 됩니다. 프로 바둑기사들도 대국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하면서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것이죠. 저나 오늘 와서 발표하시는 모두가 지금 과거 특정 후보를 비판하고 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음에 뭘 잘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횡포, 언론들이 어떻게 이번 서울시 교육감에서 장난을 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잘 보시고 4년 후 또 국회의원 선거 대선에서 이런 오도된 조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는 감시를 하자는 취지로 오늘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겠지만 또 뭐 여기 중간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는 것도 있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할당된 시간이 20분인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보시고 제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한 핵심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가 박성윤 후보 23.1, 조전혁 후보 23.49, 조영달 후보 6.64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5개 자치구에서 박성윤 후보가 15곳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조전혁 후보가 10군데 이겼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박성영 후보는 강북 및 강서에서 이겼고요. 주로 조전혁 후보는 강남 지역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뭐 이념 계층적으로 따진다는 게 이 숫자 갖고 어필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박성영 후보는 전통 보수층에서 조전혁 후보는 중도 보수층에서 좀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박성영 후보가 전통 보수층에서 우세한 것은 인지도가 높아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잘 모르는 분들이 조금 저기 한 분들이 강북 쪽에서 많이 살고 강남 쪽은
인터넷 잘하는 분들이 좀 많이 살죠. 젊은 층 위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성영 후보는 인지도가 높아서 강북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고, 강남은 막판에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정보 획득 능력이 많은 익숙한 그런 강남 지역 지층에서 많이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를 보면요, 4월 달서부터 나왔는데, 저는 후보 등록 시점인 5월 15일서부터 이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19군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박성준 후보가 10군데에서 이기는 거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정현 후보가 9군데에서 이기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또 박성현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기관별 조사 횟수를 보면 한국갤럽이 2번 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번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2번, UN미 리서치한데 한 군데, 피플 네트워크스 2번, 코리아 리서치 2번, 조원 시네이 2번, 리서치 앤 리서치 1번, 칸타 코리아 1번, 에이스 리서치 1번, RN서치 1번, 토탈 5월 15일 이후에 19번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기관은 진보 성향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의뢰기관은 보수 성향인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이번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보수 성향 데일리안 신문이 이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응답 방식에 따른 범보수 후보 1위 횟수를 보면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총 7번 조사가 됐고요. 자동응답 방식에서 12번 조사가 됐는데, 박성영 후보가 전화 면접 방식에서 6번, 조정현 후보가 1번 1등을 했습니다.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박성영 후보 4번, 조정현 후보가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대체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은 좀 오래되고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코리아 리서치, 칸타 코리아, 여기는 보통 20년, 10년 넘는 여론조사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방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자동응답 방식은 대체적으로 공신력이 좀 없고 좀 인지도가 낮은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편향되고 왜곡된 그 조사에 많이 유혹에 넘어가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왜곡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조정현 후보가 1위 횟수가 상당히 많았다. 이건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 이번에는 이제 이상한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를 갖고 제가 칼럼도 쓰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썼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1등이야? 어떤 거에서는 이렇게 박성영 후보가 1등이고 조정현 후보가 1등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1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여러분들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사 문항의 차이에서 왔습니다. 조사 문항 차이에서. 그러니까 이 조사 문항 차이에 대해서 보통 대선 후보들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은 다 합니다.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물어봤든 무슨 성남시장에 했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재명 이거 하나만 갖고, 또 윤석열 이거 하나만 갖고 유권자 다 알기 때문에 이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이 명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명칭.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죠. 요번에 바로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가 그렇게 잘못된 흐름으로 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신문들이 왜곡되게 제목을 뽑습니다. 압도적 1위, 뭐, 누구누구, 뭐, 앞서,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보면 들어가 보면 1%, 2%밖에 차이도 안 나는데, 그렇게 왜곡되게 제목을 뽑아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다음. 요거는, 유권자 명칭에 따른 그 후보별 득표 여론조사 지지도 차이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그 명칭에 따른 대표적인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와 뉴스더윈이라는 데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명칭에 쿠키뉴스에서 이렇게 박선영, 조전혁 후보를 이렇게 했더니 그 박선영 후보가랑 조전혁 후보가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여기도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서울시 교육감 보수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는 뭐 중도 교수 제목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남들이 보면요, 유권자들이 진짜 단일 후보인 줄 착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들 보세요. 피플 네트워크라는 이름도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공정에서 하는 데는 그 아주 불공정하고 편향되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플 네트워크 그러니까 명칭을 다르게 한번 했더니 시사경남에서 의뢰해가지고 조사된 거에서 박선영 후보, 조전혁 후보 이렇게 했더니 박선영 후보가 7%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박선영 후보를 21세기 교육포럼 대표, 조전혁 후보는 이렇게 뭐 쭉 단일화 후보 이렇게 했더니 대략 또 조전혁 후보가 10%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육포럼에서 의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플러스에서는 21세기 교육포럼 대표라고 명칭을 썼고요. 또 교육플러스가 전 15대 국회의원 정책위장 이렇게 했더니 또 결과가 또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 따라서 이번 그 조사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대표적인 겁니다. 그 후보들이 선관위에 등록을 할 때 명칭은 쓸 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명칭을 갖고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박선영 후보는 요번에 21세기 교육포럼 대표라는 그 타이틀을 선관위에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기관, 특히 보수성, 내가 요번에 안타까운 건요, 보수 성향의 매체들이 정말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를 위한다면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명칭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후보를 위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명칭을 사용했어요.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뭐 21세기 교육포럼, 누가 압니까? 21세기 교육포럼 하면 그냥 거기에 무슨 대표만 앉지. 근데 조전혁 후보는 제목이 이 정도로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조전혁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되고 또 인정받고 있는 걸 이렇게 유권자들은 이렇게 알겠죠. 근데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 지방선거는요, 유권자들이 언제 선택하냐면요, 대체적으로 투표날 하루 이틀 전에 다 선택합니다. 그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탐색해서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안 둬요. 뭐, 도지사 누가 될까, 서울시장 누가 될까, 또 우리 동네 구의원은 누가 될까, 우리 또 시의원은 누가 될까, 온통 여기 신경 쓰다가 이제 하루 이틀 남겨놓고, 여기 교육감 누구 뽑지 해서 나옵니다. 이런 조사 명칭을 쓰게 되면 당연히 조전혁 후보를 지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과 요번에 데일리한 인터넷 신문이 크게 요번에 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 있는 후보 명칭 사용 예를 보면은 RN서치, 조은의 CNA, 리서치 에이스 2000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도 그래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명칭을 사용했어요. 균형 있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박선영 후보가 조금 앞서든가 조금 저기 하든가 이렇게 나왔죠. 네. 그 외국 여론조사를 선도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폐악을 끼친 기관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시종 일관 4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장 일관 편향적으로 했어요. 명칭을 보세요. 완전히 그 명칭을 그 박성준 후보와 조전 후보를 불공정하게 이렇게 명칭을 대입해가지고 완전히 여론을 그 왜곡했죠. 그거 왜 했을까요? 보수 분열입니다.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는 진보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 판을. 그래서 한쪽으로 가지 않게, 그러니까 박성영 쪽으로 가지 않게 또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박성영 후보가 1위였습니다. 항상 1위였습니다. 처음부터 인지도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말서부터 이 판을 흔든 겁니다. 유권자들을 완전히 현혹시킨 거죠. 두 번째. 그리고 가장 또 폐악질을 하고 악질적인 행위를 한 단체가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요번에 그 데일리안 민병호 사장한테 귀에 들어가도 됩니다. 저 상관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보수 후보 단일화를 망친 장본인이 데일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한 개 신문이 같은 날 3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데일리안입니다. 한 개 신문에서 3개 여론조사 기관을 발표했어요. 그것도 5월 25일 날 집중적으로 후보 공표, 그러니까 여론조사 금지 공표 기간이 26일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루 전날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완전히 도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명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악질입니다. 21세기 교육포럼 대표 조전혁 후보는 이렇게 길게 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뒤에 나오시겠지만 인터넷 포털에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 치면요 데일리안 여론조사가 다 상단에 뜹니다. 네이버 상단에 뜨고 다음에 상단 뜨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유권자에 들어가면 다 데일리안 여론조사가 상단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조전혁이가 1등이구나 압도적으로 1위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상당히 그러면 이거를 그 데일리안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의뢰기관이 누굽니까? 데일리안과 좋은교육 가을세우기 학부모연합인데요. 내가 이 조사를 했습니다. 좋은교육 세우기 학부모연합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조사를 했더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 흔한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단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가 누군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ARS 여론조사를 하려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면접조사는 한 1000에서 한 1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300이라고 치더라도 이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사가 인터넷 신문이 열악한 데가 그렇게 900만 원을 드릴 정도로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스폰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돈을 댔다는 거죠. 그 댄데 단체가 바로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예, 여기라고. 그럼 그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좋은 교육감 세우기 학부모연합 뒤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안이 상당히 요번 서울시 교육감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공표 금지 시점 25일 대안의 집중 보도가 네이버 포털 뉴스 상단에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나와요. 다음,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다음 뉴스 포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의문의 여론조사라는 걸 갖고 글을 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행히도 이거 2번째 나왔는데 여기가 그냥 다 앞에 나오고 다 이거 보고 찍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유권자들이. 다음 뉴스. 또 도의원 당선을 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서현 목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인데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단체, 보수 성향 여론적인 단체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어떤 운동을 하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합니다. 우리 참 좋은 운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동성애 반대 운동하고 참 좋은
훌륭한 분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분이 여론조사 공정 대표를 운영하면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에 깊숙이 관여한 거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0년서부터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한 여기저기 되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를 무지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박선영 후보가 동성애 지지자다 이렇게 왜곡하게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선영 후보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를 좀 불쌍해서 가르쳐가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뭐 옹호로 이렇게 막 왜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판을 흔든 이 장본인입니다. 서양 목사가 이분이. 그 목사라는 분이 주는 상성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뭐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모르겠고 뭐 GMW 연합 공동대표는 맞아요.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인데 맞는데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 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공동대표로서 나는 조전혁 후보 측에 많은 조언을 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제목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기사가 포탈에 뜨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대인대한 여론조사 이래도 싸우기만 조의원 1대1 댁에서 또 조전혁이 앞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습니다. 그러면 조전혁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 뒤에 어떤 명칭을 사용하고 어떻게 했는지 일반 유권자들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으니까 야 조전혁이가 1등이구나. 우리 보수 후보가 1등이고 글로 가자. 될 사람 뽑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선영 후보 측에서 잘못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대응을 못한 박선영 후보 측의 잘못은 있지만 사실 우리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이 데일리안이 이렇게 편향된 게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한테 맡겨야지 왜 자기네들이 후보를 만들려고 합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또 조의원을 도운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 예? 다 아시죠? 그 교취업 대표가 7명 있는데 교취업 대표가 8명인가 공동대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모식인데 이 사람이 4월 중순에 조영달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고소를 남발한 사람이 후보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남발한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때는 항의를 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영다리가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겠습니까? 박모식이한테 고발당했는데 연모라고 나오죠. 나부터도 참여 안 해요. 고발당했는데 왜 참여합니까? 참여하는 게 바보죠. 이런 사람들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유권자들이나 자기네들은 이런 사람들 잘못한 게 없다고 다 박선영 잘못하고 조영다리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놓고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결정적인데 또 후보 단일화할 때 싹 빠지고 하라면 또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안 하고 그게 실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취업에 참여했던 공동대표단 6명이 3월 30일 날 성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제 교취업 운영 안 한다. 나는 빠지겠다. 그러니까 빠지고 이제 아무 그 영향력 없고 행사도 없다. 여기서 박선영 후보는 후보 사퇴를 번복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된 겁니다. 사실 후보 사퇴 번복을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빠졌는데 이제는 뭐 자기네들이 관여 안 하겠다. 아무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근데 왜 다시 재출마했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소를 남발해놓고 왜 재출마한다고 욕합니까? 아니 고소하지 않고 정말 와서 진짜 같이 가자 무릎 꿇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조영달이 고소하고 박선영 고발한다고 언론 플레이 해놓고
후보 단일화 하자. 이거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애초부터. 네. 또 다음. 또 조정욱 후보가 이 막말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건 우리가 창피한 거죠. 네, 보세요. 조선일보에 얼마나 크게 났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네, 미친모, 인간말종. 네, 이런 것들이 언론의 도배가 됐어요. 언론에. 네? 이게 다 우리 그 중도 성향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 박선영 후보 쪽으로 표가 온다 안 온다 이걸 떠나서 우리의 민낯을 그렇게 드러낸 거죠. 우리 후보들의 자질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이게.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후보 단일화 그 이후에도 후보 단일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는데 이게 다 무산됐죠. 이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이제 또 단식하면서 후보 단일화가 했어요. 근데 조정혁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지금 계속 욕하는 게 이주호입니다. 지금 조정혁이가. 근데 문제는 조정혁도 욕할 자격이 없는 게 자기도 후보 단일화 참여한다고 했어요. 이주호 단식 농성하니까 친구야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지도 참여한다고 단일화 하겠다고 찾아가서 박선영 후보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후보 단일화 빠졌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조건 저 조건도 넣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다 제일 나쁜 놈이 이주호라고 용서 못한다고 또 저렇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다음. 그리고 또 14일인가 또 후보 단일화 한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박선영 후보만 나갔죠. 조영달, 조준혁은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5월 28일 날 또 여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5월 28일 날도 한번 후보 단일화 추진 했었는데 조전혁에 참석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때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요,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때는 뭐 돈이 있을 만큼 다 썼는데 어떻게 후보 단일화 하겠습니까? 다 쇼하는 거죠. 다음. 그리고 또 왜곡된 여론조사와 더불어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었던 게 그 박선영 사퇴 했다는 그 카드 뉴스가 하루 전날 5월 31일 날 집중적으로 돌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저도 전화 몇 통화 받았는데 야 박선영 후보 사퇴한 거야 전화 내가 몇 통화 받았습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정혁 지지자들이 또 박선영 후보 그 캠프 앞에서 농성했습니다. 1박 2일 농성하고 막 하고 욕하고 막 했습니다. 이게 우리 보수 유권자들의 그 현재의 자질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지지를 둔 사람, 막말을 하는 후보를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 교육감 되겠다고 이번에 나선 결과가 결국은 우리가 분열로 이어졌고, 결국은 또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탈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박선영 후보 비판하는 거 좋고요. 조정욱 후보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우리 내부적인 잘못은 무엇인지, 또 우리 외부적인 잘못은 무엇인지. 외부적 잘못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데일리안 이런 신문들의 보수 분열 해체 이런 것도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 박사님, 저도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여론이 조작이 되면 진실도 허위가 된다. 이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죠. 아주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아주 깊은 분석을 해주신 우리 정영준 대표님께 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20분을 말씀하시고는 10분을 더 쓰셨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10분 더 드렸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